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인 이동 남사업의 용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여기가 이제 올해 안에 승인을 하겠다. 사실 한 달 전쯤인가 용인 시장님이 시의회에 나와서 시장 연설할 때 내년 초쯤에 이제 좀 땡겨서 산업단지 승인을 추진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재정경제부에서 올해 안에 승인을 하겠다. 그러고, 근데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일본이 우리 정부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 통보가 없이 여기 이제 그 용인 이동 남사에 다녀갔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냥 견제를 시작한 건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정부가 이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승인을 3개월 단축한다. 그런데 일본 경제 산업성이 왜 용인에 왔을까요?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으로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재해 영향 평가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그냥 소요 기간을 3개월 단축한다. 이 3개월이 말이 예정보다 3개월이라는 거지 훨씬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승인이 이제 이달 중으로 완료하고,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궁금할 거예요. 이제 산단 승인이 떨어지면 먼저 나오는 건 그겁니다. 토지 보상 그 공고가 나올 겁니다. 이게 하면은 내년 뭐 1월이나 이렇게 해서 토지 보상 공고가 나오고 감정 평가를 하고 토지 보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030년 말에 첫 번째 펩 가동 목표로 사업을 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밑에 표는 요게 이제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그 내용을 제가 조그만하게 해당되는 것만 캡처를 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60조를 투자를 합니다. 기간은 2052년까지입니다.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이게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요. 25년 1분기에 예정됐던 산단 계획 승인을 경관 협의를 통해서 24년 12월로 승인을 마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몇 가지 있지만 저는 반도체 소식만 전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동 남사에는 용지가 220만 평인데 약 9조 637억입니다. 지난번에 8월 23일에도 우리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 때문에 LH 단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는 이동 남사는 산업단지 승인이 안 났는데 사업비가 정해졌고 지제역은 왜 안 됐느냐 했더니 이제 행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산단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미리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향후 20년 동안입니다. 제가 장수하면 살 수 있겠네요. 뭐 8, 90을 산다 그러면 한 90살 산다면, 그래서 360조를 투자해서 220만 평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6개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완전히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삼성에서 이제 이 사이드로 들려지는 소식은 이걸 시스템 반도체를 6개를 다 넣을 수가 있느냐, 절반 정도는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10만 2,840명이 구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당연히 용인시에서는 환영을 하고, 용인 산다는 용인시를 넘어서 경기도 대한민국에 파생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당연하겠죠. 정부 관계자는 2030년 말에는 첫 번째 펩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거 뭐냐면 평택 캠퍼스라든가 용인 원산면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건 다 일반 산단이에요. 그런데 이동 남사는 국가 산단이거든요. 반도체에서 처음으로 국가 산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탄핵 정국이 있고 이런다 질지라도 이게 뭐 그냥 절차가 흘러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럽니다. 근데 요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몰랐는데 이어서 신문이 하나 헤럴드 경제에서 올라왔는데 정부와 삼성전자의 통보 없이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서 용인 이동 남사업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을 현장을 다녀왔. 아니 뭐 썰렁하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골인데 뭘 보러 왔을까요? 이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2019년 7월 그때 당시에 지금 죽은 아베가 우리 그 반도체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소재를 이제 수출을 금지시켜버리죠. 그 내용은 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국가 산단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54개월이 걸립니다. 뭐 그냥 4년 이상 걸리죠. 4년 반 정도 걸리는데 여기 1차를 개선을 해서 24개월 안에 하겠다. 이 원래 이거였어요. 그래서 23년에 이제 3월에 이게 발표가 되고 25년 3월에 이게 이제 산업단지 지정이 될 것이다. 요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요 3월을 조금 땡겨서 25년 초로 간다. 이게 이제 용인 시장님의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개선을 해서 21개월로 간다는 거죠. 3개월을 또 당긴 거예요. 그래서 24년 12월, 지금 12월이잖아요. 오늘 19일이니까 불과 한 열흘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환경영, 재해, 이런 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단축을 해서 빨리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탄핵 정국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어수선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 그냥 기업에다 투자를 해서 국가 경제를 살려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이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국가 산단이니까. 한동안 탄핵이 되고 이러면서 용인 쪽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평택 캠퍼스에 P5, P6도 지금 셧다운되어 있는데 과연 용인 첨단 반도체를 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참 많았고 걱정을 하고 제가 현지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기획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지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보조금도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인텔이라든가 TSMC라든가 대만 업체까지 다 결정이 됐어요. 삼성하고 SK만 결정이 안 된 거죠.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사이에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투자를 독려를 한다는 의미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돼서 대통령은 지금 그냥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서 기업을 살려야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가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땡기고 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정부는 9조 3천억 들어가는 7개 프로젝트,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을 당초 내년 1분기 목표했던 것을 올해 12월 이달 안에 결정을 하겠다,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달에 산업단지 승인이 떨어지면 1월 달에 뭐가 나온다고요? 토지보상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공고가 나오면 소유자 추천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정하고 여기 LH가 하잖아요. LH에서 또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적어도 한 3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불이익이 받지 않고 여기 이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헤럴드 경제에 이런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첫 삽도 안 뜬 용인 클러스터에 왜 일본이 정부와 삼성도 모르게 다녀갔을까? 자, 요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0만 평이고 시행사는 LH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발표됐을 때하고 토지 이용 계획이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몇 번 자주는 안 했지만 몇 번 여기 유튜브를 했을 때 너무 토지 이용 계획이 잘 돼 있다는 거. 너무 잘 돼 있다는 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가 지금 그거잖아요. 저기, 협력사 부지잖아요. 협력사 부지. 처음에는 이게 전체가 뭉뚱그려가지고, 반도체는 여기에 삼성은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협력사 부지를 이걸 다 잡아놨었어요. 제가 그 토지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걸 조금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해서 여기 협력사 부지는 사실은 요만큼이죠. 요만큼만 딱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가 여기에 이제 팹이 4개, 여기가 이제 2개가 들어오는 거죠. 처음엔 5개였다가 지금 6개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뭐 변전소라든가 발전소, 이 전기가 또 문제죠. 뭐 산업용 가스, 당연히 가스 공장이 들어와야죠. 여기도 산업용 가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사 부지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흔히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 산업하고 일반 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협력사 부지가 적게 들어가면 이런 뭐 송전리라든가 창리라든가 화산리 이런 쪽에서 먹을 게 많고, 이 위에 이제 용인 저 테크노밸리 같은데 이런 데가 수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한 것들이 나오면 제가 또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왜 왔다 갔냐는 얘기예요. 최근 삼성전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시찰했다. 무슨 시찰에 염탐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남사에 계신 분한테 카톡을 드렸더니 왜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뭐 한번 이렇게 다녀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염탐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시찰이 아니에요. 염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 산업성은 2019년에 한국을 겨냥해서 반도체의 핵심 소재 3가지를 수출을 규제한 핵심적인 부채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사실은 뭐 80년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뭐 글로벌 10개 중에서 7개가 일본 업체였었는데 지금은 다 쇠멸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에 1팹을 가동을 했고 2팹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탄핵 전국 속에서 이곳을 연내 국가산업단지를 정하고 내년 착공을 본격 추진하게. 내년 착공이라고, 내년 착공. 그러면 토지 보상이 좀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원주민 되시는 분들이 대책을 좀 잘 세워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사 관계자는 이달 초 이게 얼마 안 됐네요. 이달 초에 남사원부에 와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참, 일본 놈들이 여기 와서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전에 들어보면 독도에 막 그냥 일본 놈들이 막 들어가려고 막 그랬었다가 우리가 다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들의 방문은 정부나 삼성전자 측에 사전 통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자, 이 토지 이용 계획에다가 제가 이게 평택 캠퍼스의 이거 그림입니다. 이게 평택 캠퍼스의 그림이거든요. 요 팹에다 넣고 가운데에다가 복합동을 넣고 앞에다 사무동을 넣고 이런 걸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상상을 해본 겁니다. 뭐 그렇게 아주 깊이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마땅히 이제 뭐 내년부터 이제 토지 보상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죠.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건물에 아주 크게 7층 빌딩에 6개 층을 설계회사가 삼우, 삼성물산의 자회사죠. 삼우에서는 삼성의 반도체의 그 공장을 다 설계하는 회사가 거기에서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우리 평택 캠퍼스의 5기, 6기에 대해서 설계를 또 고치고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 P4의 페이지 4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텅텅 비었지만 내년 6월에 착공 예정이니까 이런 데 설계를 하겠죠. 당연히 사무에서도 여기를 설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성이 360조를 투자해서 용인 반도체 내년에 착공한다. 내년 착공 추진이에요. 이게 8월 6일 날 나온 신문이거든요. 내년 착공은 이제는 정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년인데 상반기냐 하반기냐, 당연히 하반기죠.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아직 안 됐으니. 아무리 강제 수용이라 그래도 이 토지를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 이동 남사읍에 계신 분들이 내 토지를 내놔야 되는데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제가 그 영상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제발 LH에서는 뭐 9조 600 얼마라 뭐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보상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지역에서 오는 2047년까지 360조를 투자해서 팹 6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스템이죠. 시스템.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거죠. 반도체는 대략 한 3분의 1이 메모리 반도체고 3분의 2가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일 뿐입니다. 전체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방문한 것도 정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조성하는 3단 계획 모델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나쁘게 생각하면은 견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 또 삼성이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고 여기에 보면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바로 옆에다가 또 그 공장을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또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를 팔아먹을 그런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일정을 알고 있거나 연락받은 사안은 없다. 삼성전자에 뭐 항상 이렇게 공식 멘트죠. 이런 거 이상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지난 8월 달인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여기 뭐 국토부 장관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한국을 정조진에서 불화수소, 제가 불화수소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런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을 수출을 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해 버렸거든요. 아베가 그렇죠. 아베가.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플루오린 그 폴리이미드는 여기 뭐 폴더블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일본의 시장 그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가 EUV에서는 포토레지스트죠. 이것도 국산화를 성공을 했어요. 이것도 시장 점유율 90%예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에칭가스라고 불리는 불화수소예요. HF라고 써나죠.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 이제 우리 강기동 박사님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메일을 이제 2개나 보내오셨는데 이게 일본의 그 시장의 점유율이 70%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화수소도 국산화를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과연 순도가 저거에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산 HF 불화수소 수입을 95%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기동 박사님이 삼성이 쓰고 있는 파운드리 라인에 HF가 오염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수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2년 반 동안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안 나온 거는 불화수소의 오염이 아닌가. 어설프게 국산화를 했다가 그거를 라인에 그냥 접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자, 일본은 또 그냥 그 TSMC라든가 최근에 나는 라피더스라든가 키옥시아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도시바라든가 이런 데다가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줘요. 현금 보조금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만모토에다 2팹을 하고 1은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절반 50% 정도를 현금 지원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이 세액공제나 이런 건데 지금 딱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그 치태원 회장이 그 총리를 만나서 이렇게 쟁점이 없는 이런 법안은 빨리 좀 통과를 시켜달라, 기업을 살려달라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삼성전자에 그냥 이재용 회장은 어디 간지 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또 19일이잖아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하는데 오늘 반도체 부분이에요. 어떤 게 나올지 좀 정확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경제산업성이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반도체를 밀어주는 것 같았는데 용두삼이에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뭐 탄핵이 됐는데 이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산단도 빨리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이 쟁점이 없는 반도체 이렇게 그 세액공제라 이런 거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80년대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점유율이 얼마나 대략 한 20%예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하고 대만에 밀려가지고 지금 10% 밑으로 추락했거든요. 진짜 존재감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그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일본이 이동남사에 왔다 갔다니까요. 잃어버린 40년을 찾으려고 삼성전자에다 뭐 팔아먹으려고 뭐 어디 공장을 짓는데 태클을 걸겠어요? 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주택지거든요. 여기도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탄핵 정국에 이제 휩싸여 있어요. 이게 진짜 빨리 결정이 돼 있는데 내년 봄에 빨리 뭐 그냥 대선이 이루어져서 빨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돼 가야 되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단 해를 넘기기 전에 삼성전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국가 산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25년에 첫 삽을 뜨게 하는 계획이에요.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잘한다고 보는 거죠. 정말 정부에서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험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반도체 초격차를 삼성전자가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한 달 뒤에 출범을 하는데 반도체가 이제는 기업 대 기업이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 대항전이 돼버리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 대항전이에요. 기업과 기업과의 싸움은 벌써 지나갔어요.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거든요. 어떤 나라가 반도체를 핵심적으로 그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느냐 이게 뭐 세제 지원 정도 가지고 되지는 않은 거고요. 천문학적인 그냥 뭐 수십 조씩 그냥 때려 부어야지 이 반도체를 잡을 수가 있는데 골든 타임을 놓칠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뉴스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양쪽 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일본은 저렇게 못하니까 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들어와서 규제를 하고 이제는 규제가 씨알이 맥히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거는 정말 한국이 남사에다가 360조를 들여서 삼성이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짓는가 부러워하겠죠. 배 아파하는 것도 있겠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하겠죠. 결국 우리는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거고 일본은 그래봐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정도 팔아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많은 걸 이제 그것도 국산화를 많이 시도하고 정부에서 그런 데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반도체는 기업 대 기업은 벌써 지났습니다. 국가 대항전입니다. 우리가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대항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그냥 중계를 하고 난리인데 반도체를 지금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를 좀 더 육성해주는 그런 정부가 다음 정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